자, 이번에는 부분집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부분집합이 뭐냐? 자, 이런 다음 예를 한번 봅시다. A라는 집합이 1, 2, 3이고요. B라는 집합이 1, 2, 3, 4, 5예요. 자, 그럼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이 아래 그림처럼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쏙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A가 B에 쏙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분이다, 일부분이다 이런 의미죠. A가 B의 일부분. 그럴 때 A는 B의 부분집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성립하면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분집합의 정의야. 어떤 임의의 X에 대해서 X가 A의 원소이면 이게 가정이야. 어떤 X가 A의 원소라면 그러면 그때 그 X는 무조건 B의 원소가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네?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모든 X들에 대해서 이 가정과 결론이 성립을 한다면 그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위에서 보면 1이라는 게 A의 원소죠. 1이 A의 원소이면 1은 B의 원소도 됩니까, 지금? 그죠? 1은 A의 원소이기도 하고 B의 원소이기도 하죠. 자, 2가 A의 원소였잖아. 2가 A의 원소면 그 2는 B의 원소이기도 한 거죠. 3이 A의 원소였잖아. 3이 B의 원소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모든 A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B의 원소가 된다면 그러면 그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A에 있는 모든 값들이 B에 속한다 이런 소리죠. 자, 그럴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부분집합의 정의다 보니까 자, 이런 경우 자, 다른 예를 볼게요. A가 1, 2, 3이고 B가 1, 2, 3 똑같은 집합이 있잖아. 지금 A, B가 똑같은 집합일 때도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A랑 B가 같은 집합이면 그러면은 그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B의 원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리고 또 이건 또 성립하겠죠. 이 경우에는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도 성립을 하겠죠. 왜냐면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의 원소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부분집합의 정의고요. 이 부분집합의 정의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같은 집합이 있을 때 같은 집합이면 한쪽 집합이 단쪽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A하고 B가 같지 않을 때 우리가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위에서 예로 들었던 요거 1, 2, 3하고 1, 2, 3, 4, 5 요 관계에서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은 그 포함되는 집합이 그러니까 여기 A가 B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A가 B보다 작을 때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이쪽에서 들었던 여기에서는 A가 B의 진부분집합이 아니죠. 진부분집합이 아니야. 진부분집합은 아니야. 왜냐면 같으니까 사이즈가. 하지만 부분집합이기는 하죠. 같을 때도 한쪽 집합이 다른 쪽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진부분집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의미인데 진짜 부분집합이라면은 원래 집합보다는 좀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될 거야. 진짜로 쏙 들어가야 되니까 일부분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런 의미고요. 자, 다음 부분집합의 성질들을 한번 볼게요. 자, 공집합은 아무것도 원소가 없는 집합은 어떤 집합의 무조건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무조건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응? 자, 그리고 3단문법 이런 게 있는데 A가 B에 포함되고 있어. A가 B에 포함되고 있어. 그리고 B가 C에 포함되고 있어. 그러면 A가
C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 뭐 그림 보니까 당연하죠. 그지? 자, 이런 게 성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얘기 이제 봅시다. 요게 이제 문제 풀 때 아니다. 요건 한번 보세요. 자, 문제 보면, 이제 원소다, 부분집합이다. 요 두 가지 기호가 있거든. 삼지창 기호, 원소다. A는 대문자 A란 집합의 원소다. 자, A란 집합은 B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요런 기호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구별하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예를 보도록 하는데, 자, A란 집합이 원소로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고요. 1이라는 숫자, 집합 공집합의 A의 원소이고요. 1이라는 숫자도 A의 원소이고요. 1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도 A의 원소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에요. 여기서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원소 3개 중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비어있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비어있는 집합은, 아무것도 원소가 없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응? 여기는 공집합 자체가 하나의 원소였다는 소리고, 요거는 아무것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인데, 그러니까 요 위에 성질을 내면 모든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이런 게 성립을 할 거고요. 또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요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 요것도 A의 부분집합이 돼요. 또 1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죠. 왜냐하면 1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이 A의 원소니까 이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란 소리거든. 여기 요 식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지금 이 A라는 집합이 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고요. 집합도 원소가 되고 있고요. A 집합에. 그 다음 여기 요거는 1은 그냥 단순히 숫자죠. 숫자도 원소로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을 만나면 이런 집합이 어떤 집합의 원소다라는 이런 기호가 가능하죠. 또 그다음 부분집합도 이 양쪽에 이제 집합이 들어가잖아. 어떤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도 이렇게 집합이 A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보다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집합이 원소냐, 집합이 부분집합이냐 이런 거 따질 때. 근데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차근차근 따져보시면은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잘 생각 안 하고 적당히 넘어가면요. 그냥 적당히 그냥 대강 그렇게 찍다 보면은 좀 미스를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따가 저 뒤쪽에 예제 나오는 데서 다시 요거와 관련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이 서로 같다.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다. 그러면 어떤 게 성립하냐면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돼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은 두 집합이 애초에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집합이 같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